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춘절 기간, 북경의 거리와 골목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말 그대로 텅 빈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하철역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중국 설날이 다가오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많은 대도시에서는 거의 모든 업종이 광범위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로 붐비던 상업지구들조차 지금은 유난히 한산해 보입니다. 중국의 수도인 북경마저도 마치 대공황을 겪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여러 북경 시민들은 생활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설 명절은커녕 당장 생계비를 유지하는 것조차 버겁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하청민들은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으려 해도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다들 북경에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왜 거리는 이렇게 한산한 걸까요? 예전에는 퇴근 시간만 되면 북가무역 다리 아래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지금은 출퇴근 시간에도 달리기를 해도 될 정도로 한가해 보입니다. 골목길을 산책하시던 어르신들 모습도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통주나 운간신고로 이주한 걸까요? 아니면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각종 오피스 건물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걸까요? 길거리에서 체감되는 인구 밀도와 통계에서 말하는 숫자 사이에 큰 차이가 느껴집니다. 눈앞에 펼쳐진 거리의 처참하고 황량한 모습입니다. 조양 노부권의 유명 상업센터 1층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북경은 밤이 되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광동에서 북경에 왔는데 저녁 8시 반, 지하철에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추는 즉 설날 귀양 대이동의 셋째 날인데 전설 속의 인파는 다 어디 갔죠? 설날까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년과 달리 설 귀양 대이동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차도 사람도 넘쳐나고 어디를 가나 북적북적한 분위기였는데 그런 풍경이 올해는 완전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곳은 북경 진입 검문소입니다. 첫 번째 안내판부터 두 번째 안내판, 그리고 아래에 설치된 안내판까지 살펴보면 승인 없이 드론이나 항공 모형 포함한 각종 비행체를 띄우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북경 전역에서 드론과 각종 비행체의 운용이 금지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가 드론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 조치는 저공 공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나 배경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북경에서 25세에서 40세 사이의 청년 인구가 약 18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중형 도시 하나의 인구 규모에 맞먹는 수치로 어느새 통째로 사라진 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변화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북경의 상주 인구는 약 2,183만 명이며 출생률과 사망률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북경은 이제 더 이상 젊은 도시도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도 아닌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북경에서는 4종류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지경입니다. 첫 번째는 차량 호출 서비스 디디 기사들입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디디를 뛰고 있어서 돈을 벌기 힘듭니다. 두 번째는 본처들입니다. 이제는 내연녀가 낳은 아이도 호적에 오를 수 있고 똑같이 상속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사들입니다. 출산율이 점점 낮아져서 철밥통이라 불리던 직업도 지키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무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업계가 인터넷에 진입하면 바로 가격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네 부류 중에 당신도 포함되나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곳 상가들 대부분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 환 안쪽에 갤럭시 소에 나와 있는데요. 이 상가들은 당시 굉장히 비싼 가격에 심지어는 인맥까지 동원해 어렵게 매입했던 곳들입니다. 제 뒤를 보시면 상가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 어떤 곳은 300만 위안의 손실을 보고 있고 저쪽은 500만 위안이 그대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뒤편의 대형 매장들은 800만, 많게는 1000만 위안에 달하는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위층 사무실 공간도 대부분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상가들이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솔직히 쉽게 답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제는 밥벌이조차 사라졌고 고생을 하려고 해도 그럴 일자리마저 없어졌습니다. 결국 집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또 가만히 있으려니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외국 기업들이 대거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외국 기업들을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죠. 하지만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있으면 첫째로 국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둘째로는 자기 나라의 인맥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자국은 물론 다른 나라 시장까지 팔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세계 각국과 관계를 쌓아온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알고 지낸 사람은 고작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차이가 지금의 현실을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거 명절이 되면 북경의 주요 관광지는 인산인해를 이뤘고 수만 명의 관광객이 북경 서참 지역에 발이 묶이는 장면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북경의 한 네티즌은 연말이 다가왔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임시직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돈을 벌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현재 북경의 현실은 배달 일을 하려고 해도 플랫폼이나 회사 측에서 개인의 신상은 물론 이른바 3대 조상까지 캐묻는 수준의 심사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택대출과 자동차 할부 부담까지 겹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든 상태에 놓여 있고 사회 전체가 말 그대로 비명으로 가득 차 있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과거에는 북경에 사람이 많고 식당도 많아 남은 음식이라도 주어 배를 채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는 남은 음식조차 찾아보기 힘든 도시가 됐다며 현재 북경의 급격히 위축된 현실을 씁쓸하게 전했습니다. 2025년 오프라인 매장 폐업 사태 가운데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업종 중 하나가 이발소입니다. 이발소조차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단순히 전자상거래 때문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이발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영 비용을 따져보면 사장 본인의 인건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임대료 부담입니다. 그런데도 이발소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임대료조차 감당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고객 1인당 단가는 낮고 동종업계 간 경쟁은 치열하며 임대료는 지나치게 높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해도 임대료를 벌기조차 힘들다면 누구라도 계속 버티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북경 역장에 있던 광치 혼다 4S 매장이 폐업했습니다. 이미 종신 정비 서비스까지 구매해둔 상태인데 이제는 어디에서 차량 정비를 받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망했습니다. 정말 망했어요. 38만 위안을 투자해 181, 고작 6개월 만에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외식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 마치 용이라도 된 줄 알았었는데 막상 장사를 해보니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이 38만 위안은 저에게 경험을 사게 해줬고 교훈을 남겼으며 무엇보다 현실을 똑바로 보게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로 발목 잡히지 마세요. 손절할 줄 아는 것 역시 자기 인생에 책임지는 선택입니다. 정말 끝장났습니다. 단 한 집도 남지 않았고 사실상 전멸 상태입니다. 제 카메라를 따라 한번 보시죠.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몇몇 가게만이 겨우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이 지역 상가를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인맥까지 동원해가며 매입하려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점포가 폐업했습니다. 상황은 말 그대로 참담합니다. 과거에는 이 거리 곳곳에 음식점, 과일가게, 옷가게 등이 즐비했지만 지금은 모두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수만 평에 달하는 상업 공간 가운데 약 90%가 공실로 남아있고 심지어 건물주가 1년 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고 해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상업 공간이 비어버린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만달은 지금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휴일이면 원래 쇼핑몰이 가장 붐벼야 할 시간인데 지금은 밥 한 끼 먹으러 와도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곳에서 가장 오래 버틴 곳이 아마 닭날개밥 가게일 거예요. 보통 명절 기간이면 쇼핑몰에 사람이 몰려야 하는데 지금 이 오프라인 경제는 도대체 어떻게 버텨야 하는 걸까요? 외식업체들마저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쇼핑몰 전체를 둘러보면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소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예 소비 자체를 멈춰버린 걸까요? 2025년 한 해 동안 폐업한 기업 수는 약 1,500만 개에 달했습니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430만 개, 2분기 480만 개, 3분기 523만 개, 4분기 70만 개입니다. 이 수치는 모두 정상적인 사업자 폐업만 집계한 통계로 강제 말소나 파산 청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종의 폐업률이 가장 높았을까요? 유식업이 약 300만 개이며 그 다음이 미용 이발업으로 약 38만 개에 달합니다. 수치만 봐도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그 외에 부동산, 건설업도 포함되지만 이 업종들은 폐업 사례 대부분이 대형 기업입니다. 요식업이 어려운 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해도 미용 이발업까지 이렇게 많이 문을 닫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저는 아마 또 혼자 월세방에서 설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설날이 기대되시나요? 저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기대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연락을 끊은 지도 벌써 거의 2년이 되었고 함께 설을 보낸 지도 어느새 2년이 넘어가고 있네요.
중년에 접어들면서 인간관계도 하나둘씩 끊어졌고 고향에서도 이제는 왕래하는 친척조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때 동방의 진주라 불리던 일선도시 상해 역시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일자리는 점점 더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상점들은 손님을 찾기 힘들어 썰렁한 분위기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상해 시민들은 자신들의 삶이 하루하루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취업은 쉽지 않고 장사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해 곳곳에서는 폐업 물결이 확산되고 있으며 대형 쇼핑몰이든 거리의 소규모 점포이든 가릴 것 없이 잇따라 문을 닫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상해가 더 이상 예전의 활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도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지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때 마도라 불리던 상해. 중국에서 가장 분주해야 할 포동공항마저 지금은 썰렁합니다. 매장들은 문을 닫았고 사람들의 발길도 드물게 이어질 뿐입니다. 중국 경제가 이미 병들었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상해 상황은 정말 이상합니다. 이미 몇 년 전 우리가 알던 마도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올해는 거의 모든 업종이 뼛속까지 어려워졌고 일자리를 구하는 일은 점점 더 힘들어졌으며 월급 수준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월급 6천 위안짜리 자리에도 985 대학 출신이나 해외 유학생들까지 몰려드는 상황입니다. 한때 사람들로 넘쳐나던 중구가, 야시장과 상권, 플리마켓들 역시 지금은 모두 한산해졌습니다. 제가 아는 회해로와 남경로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언니들 가게도 하나같이 문을 닫고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부동산과 차량까지 저당 잡히며 어렵게 버텨왔지만 결국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폐업했습니다. 실직한 사람들은 이제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지만 매달 나가는 월세와 주택대출금, 생활비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모든 현실이 사람들을 숨조차 쉬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면서 사라지는 사장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해도 대형마트 2곳을 봤는데 여러 공급업체들이 직접 와서 자기 물건을 회수해가고 있더군요. 이미 사장님이 자리를 뜬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전단지를 주었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슈퍼마켓 전단지였어요. 그곳은 재작년 5월열에 인테리어를 마쳤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같은 해 7월에 한 번 더 리모델링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사장이 한 번 바뀌었고 결국 몇 달도 버티지 못한 채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며칠 동안은 전 품목 60% 할인, 가게 안의 모든 물건을 특가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끝났습니다. 전부 폐업했습니다. 단 한 곳도 남지 않았고 사실상 전멸 상태입니다. 제 카메라를 따라보시면 길가에 몇몇 상점만이 간신히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한때는 점포 하나 구하기조차 어려웠던 사천북로 지하철 출구 인근 상가가 지금은 이렇게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수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상업 공간 가운데 70%에서 80%가 공실로 남아있고 장사 상황은 말 그대로 처참한 수준입니다. 정말 마온이 말한 대로 되었네요. 금값이 오를수록 금은방은 더 많이 망하고 있어요. 누가 금값이 오르는데도 금을 파는 가게들이 망할 줄 알았겠어요? 올해는 대규모로 브랜드 금은방이 폐업했고 뉴스 검색어 상위에 오르기도 했어요. 사실 그들이 문을 닫는 이유는 단 두 가지예요. 첫째, 그들이 진열장에 진열해놓은 금 장신구는 예전에는 300위안에서 400위안대에 들여왔는데 지금은 이미 1000위안 이상으로 올랐어요. 그걸 현금화해서 시장에서 빠져나가기만 해도 수백만 위안을 손에 쥘 수 있으니 굳이 장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요. 둘째, 요즘 도매가가 너무 높아서 일반 서민들은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일부 브랜드 금은방의 금 가격은 지금 그램당 1,500위안부터 1,600위안까지 올랐고 작년엔 결혼 준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샀다지만 올해 이 가격에 누가 살 수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세요. 앞으로 금값은 오를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상해의 한 음식점 사장은 점심시간임에도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다며 현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또 다른 이발소 사장 역시 깊은 한숨과 함께 며칠째 하루 매출이 100위안도 채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가게를 운영해왔지만 지금이 가장 최악의 시기라고 토로했습니다. 현재 상해 시민들은 집값 하락, 취업난, 소비 위축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부담에 동시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한 상해 시민은 지금은 전 국민이 빚을 지고 살아가는 상황인데 이 모든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들은 채무 불이행자, 이른바 노래가 되었고 서민들 역시 빚을 떠안은 채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일자리라고는 배달이나 퀵서비스 같은 고된 노동뿐이지만 그마저도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사무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관료들은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금은 이미 부유한 사람들의 손으로 흘러들어갔고 평범한 시민들에게 남은 것은 엉망이 되어버린 삶의 현실뿐이라는 목소리가 상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업계에서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한때 화동 지역 최대, 전국 상위 20위 안에 들었던 고급 승용차 딜러사 보이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본사는 인적이 끊기고 매장은 출입 금지 스티커로 도배됐으며 창업자는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했습니다. 수백 명의 차량 구매자들은 돈도 없어지고 차도 없어진 상황에 놓였고 수백 명의 직원들은 임금체불과 4대 보험 미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약 7억 위안의 부채까지 남긴 상태입니다. 차량 호출 플랫폼 디디가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진짜 콜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힘드네요. 어떤 플랫폼을 뛰어도 콜이 안 와요. 어제는 18시간이나 온라인으로 뛰었는데 고작 850위안 벌었어요. 이 정도면 진짜 망한 거 아닙니까? 보통 제가 어제처럼 뛰면 최소한 1000위안은 넘었어야 하거든요. 요즘 요식업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어제가 토요일이라 우리는 홍교 쪽의 한 쇼핑몰에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시간은 대략 저녁 6시쯤, 딱 저녁 식사 피크 시간대였죠. 우리는 4층부터 5층, 6층까지 식당가를 쭉 둘러봤는데 거의 손님이 없었어요. 제 기억에는 예전에 이런 대형 쇼핑몰의 주말 저녁 식사 시간이면 항상 줄 서서 기다려야 했던 곳인데요. 요즘은 정말 상황이 달라졌네요. 요즘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여러분은 연말 보너스 받으셨어요? 업계에서 유명한 한 상장 회사가 있는데 2025년에 큰 변화가 있었고 오랫동안 일한 직원들을 대거 정리했대요. 회사가 어쩔 수 없었다고 하네요. 업계 전체가 침체되고 있고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라 사업체니까요. 구조조정은 다들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최근 들은 이야기로는 남아있는 직원들조차도 연말 성과급이 없었다고 해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